1번부터 보시면은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죠. 우리 요거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질적 특성에는 믿어야 된다. 신뢰성. 그 다음에 맞게 써라 뭐요?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그 다음 무슨 성이요?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 피드백, 적시. 참고하시고 1번 목적에는 예측, 피드백, 적시. 신뢰는 표현의 충실, 검증가는 중립. 그 다음에 예측 가치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는 것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피드백이 수정하는 거예요. 요게 수정입니다. 예측 가치는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거고, 그 예측이 맞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고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치는 걸 뭐라 그래요? 피드백.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TV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다 피드백 받는 거예요. 맞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요즘에 그런 프로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은영 그분도 TV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피드백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하라고요? 고쳐보라고. 그 다음에 그 강아지 관련된 그 아저씨도 개를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중립성은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선 당연히 중립적이어야 되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4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5대5는 없어요. 6대4, 7대4 뭐든지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걸 볼 때.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10대 0은 아니에요. 무조건 좋다는 아니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제 종종 무조건 좋다 있으시죠? 믿음이 너무 세신 분들. 그 다음에 2번 유가증권. 우리 유가증권 이렇게 외웠었었죠. 지분증권하고 뭐요? 채무증권.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도 지분법 적용 투자.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 매도, 그 다음 뭐요?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나누어지시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왜냐면 만기 아니면 단기 아니면 매도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놨죠? 매도라고만 써놨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도 잘 봐두세요. 이것도 은근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어디예요? 영업 외 손익. 그래서 단기 손익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 손익은 수익 비용 이야기하는 거세요. 그 다음에 3번은 1번인데 요거는 요 한 줄만 좀 외워주세요. 한 줄도 아니구나. 우발 나오면 무조건 주석이에요. 지문에 우발 나오면 이건 무조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발의 뜻이 뭐냐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사건 사고 같은 거 일어나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발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발적과 계획적 두 가지가 있어요. 계획적은 내가 미리 준비해서 하는 거고 우발적은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갑자기 욕을 했어. 그래서 때렸어. 이건 우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의 요 우발은 요거예요. 소송. 소송이라는 건 이길 수도 있죠. 근데 뭐 할 수도 있죠? 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그래서 주석이라는 거는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라는 건 다 수치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소송은 수치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와 관련돼서 소송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으로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래서 우발부채든 우발자산이든 일반적으로 뭘로 기재하셔야 돼요? 주석. 그 다음에 3번에 충당부채 있습니다. 충당부채 충당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얘는 뭐 주려고 준비하는 거죠? 퇴직금 주려고. 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자본거래 1번 자기 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그냥 이건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기 주식 찾으면 자본조정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왜냐하면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자본잉여금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적혀 있죠? 자본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종류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컨트롤 F로 찾으세요.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자본 조정의 자기주식 처분 손실 맞아요.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이익금이었었죠 아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우리 4번에 보시면 상계 처리한다 그랬었죠. 그것도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5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정답 1번이죠. 진짜 얘는 틀리시면 안 돼요. 딴 건 틀려도. 왜냐면 우리 이거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요거 불예금, 그래서 당좌하고 뭐요? 보통. 그 다음에 무슨 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근데 지금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론 이렇게 나오면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은 할만해요. 그 다음에 6번 원가 정답은 3번이세요. 그 우리 기회비용은 두 가지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한 거예요? 네, 큰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죠? 작은 거라고 써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최소가 아니고 최대예요. 그 다음에 4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뭐 비제조 원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간 원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제공품 정답 3번이에요. 제공품은 우리 이거였잖아요. 제조 원가 명세서. 근데 거기 뭐라고 써놨죠? 손익 계산서.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8번은 오늘 맞추신 분은 연습 안 하셔도 되는데 틀리신 분은 꼭 한두 번 더 연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접 배부법의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직접 배부법의 특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한 거요? 중요하지 않은 거.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은요, 조립이 60입니다. 얼마예요? 60. 그 다음에 곱하기 거기 보시면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립이 아니고 수선이에요. 보조를 나눠야 되죠. 그래서 수선 부문이 현재 얼마에 있어요? 40만원.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100대 600대 200이죠. 근데 뭐는 없다? 보조는 없는 거예요. 보조 옆에다가 간접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제조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세요? 직접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보조에다가는 안 나눠주고 어디에다가만 나눠준다? 직접에다가만 나누어준다. 그래서 무슨 배분법이라고요? 직접 배분법.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100대 600대 200인데 100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상한 소리 나왔고 800분의 600.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30만원 나와요. 요게 조립.
그 다음에 절단은 40만원 곱하기 800분의 몇이요? 200. 그러면 10만원 나와요. 여기가 어디예요? 절단. 그 다음에 이제 수선 나눴으니까 이제 뭐 나누셔야 돼요? 전력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수선 끝났으니까 이제 전력은 20이죠. 그 다음에 몇 분의 몇이에요? 1000분의 500. 그러면 10만원 나와요. 요게 조립. 그 다음에 전력은 20만원 곱하기 저기도 1000분의 몇이요? 500. 그러면 여기도 10만원 절단. 그래서 절단이 지금 50만원 있고 10만원씩 받았잖아요. 그러면 50에 10 해서 얼마예요? 70.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요거 잘 안 되시는 분은 오세요. 그리고 만약에 저기 뭐냐 지금처럼 직접 배분법으로 나오면 보조부문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60하고 10, 그 60하고 100 보이세요? 그 60하고 100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하다라고 보면 된다고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개별.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요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종합 원가 계산은요 싼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작업, 제조, 원가.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한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여? 중요.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공정은 아니죠? 공정은 개별이에요? 종합이에요? 종합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량. 수량 나오면 뭐예요? T자. 왜 이래? 수량 나오면 T자인데 요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품이요? 제공품.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무슨 품이요? 공손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가 200개, 착수가 600개, 기말이 50개, 단기가 몇 개요? 650개. 그럼 공손이 몇 개죠? 100개죠. 맞죠? 왜냐면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650개에 몇 프로요? 10%. 그러면 65개. 100개에서 65개 빼면 몇 개 나와요? 35개. 정답은 4번이세요.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다음은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뭐한 거요? 틀린 것은
그래서 보시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잠깐 여기 봐주세요. 우리 신고 및 납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칙은 따로따로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신고는 따로따로 하되 납부만 어디에서 한다? 주사업장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어요.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장.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이. 거기 보시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잖아요. 그래서 가장 뭐한 거요? 틀린 거.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본점밖에 안 돼요. 거기 2번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게 개인하고 법인하고 차이점인데 법인의 주된 업무를 하는 곳은 어디예요? 본점이잖아요. 지점에서 본점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개인은 주사업장의 뜻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1호점, 2호점, 3호점에서 3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1호점이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죠. 근데 1호점은 장사가 안 돼. 2호점은 장사가 잘 돼. 3호점은 그냥 그래. 그러면 주사업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2호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은 가능한데 법인은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인은 처음에 만들 때 모든 구조를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게 세팅을 잡아놓고 업무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벌려보는 거죠. 왜요? 뭐가 잘 될런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영세율과 면세죠. 이렇게 나오면 참 감사해요. 수출 나오면 뭐였어요? 영세였죠. 근데 거기는 수출에다 대놓고 뭐라고 적어놨어요? 면세.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거 제가 좀 이따 볼 건데 합격률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왠지 이론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 이론 그래도 평타보다 한두 개 정도 더 맞을 확률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론이 되게 커요. 합격하는데 영향이. 13번은 좀 어렵습니다. 저기에다 일단 밑줄 좀 쳐주세요. 수정이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죠. 그래서 수정을 다른 말로 뭐 정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발급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공급되지 아니하면은 해제된 날짜를 적고 비고란에 처음을 적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해도 되냐면 과거 거랑 지금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들이 있죠. 과거에도 과세, 지금도 과세. 그러면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꿔도 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지금 날짜로 발행을 하시면 돼요. 우리 비고에다가 이걸 적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날짜 적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날짜에 지금 뭐 됐다? 해제됐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고란에다가 날짜를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이거는 처음 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처음 거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처음 걸로 쓰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쓰거나 마이너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빨간색은 잘 활용을 안 해요. 빨간색보다는 뭐가 더 안전해요? 마이너스가. 왜 그러냐면 이게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빨간색으로 해서 발행해서 보냈거든요. 프린트를 했는데 까만색으로 나왔어. 왜요? 흑백 프린트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잘 안 하고 원본을 보여줄 땐 빨간색으로 써도 되는데 프린트를 해야 될 땐 대부분 마이너스를 써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컬러 프린터 없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빨간색을 아무리 이쁘게 쓰면 뭐예요? 뽑으면 다 까만색인데. 그러면 그거 보고 하면은 플러스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쓰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내용에는 세 가지이긴 해요. 하나는 삼각형. 그래서 우리 저번에 문제 풀 때 삼각형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마이너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쓰고 색깔을 무슨 색이요? 빨간색. 근데 빨간색을 권장하진 않아요. 내가 이거를 원본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면 좀 위험해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프린트 해갖고 봤는데 까만색이야.
이러면 누구 탓할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 마이너스 쓰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 다음에 3번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이거 처음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날로 하는 게 아니고 1번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반품이 됐어도 내용은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 금액에서 뭐만 하면 되죠? 마이너스만 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날짜는 뭘로 잡는 거예요? 원래 날짜로 잡는 게 아니고 그 환입이 발생한 날짜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여기에 빠져 있는데 요거 나올 때가 있어요. 시험 문제 이거 정답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과세에서 영세로 변경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언제까지 갖고 오면 된다고요? 네,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 25일 이내. 그래서 결론은 신고할 때까지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2월 1일 거래예요. 그래서 2월 1일 날은 매출의 과세였어. 근데 내국신용장을 4월 20날 갖고 왔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날짜로 발행해야 돼요. 처음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발행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국신용장 갖고 온 날짜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날은 일기죠. 일기 예정이죠. 근데 이날은 뭐가 돼버려요? 일기 확정이 돼버려요. 그럼 이런 걸로 장난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옛날 날짜로 해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세가 뭘로 바뀌었을 때요? 영세로 바뀌었을 때. 근데 이때는 첫날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완전히 내용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2번하고 4번은 2번하고 4번은 내용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1번하고 3번은 내용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내용이 안 바뀌면은 꼭 첫째 날짜로 발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좀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실무에서 발행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실무 가시면 저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뭔 지켜주셔야 되냐면 초반에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는 꼭 인터넷을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발행하는 방식이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이거 본인 임의대로 이거일 것 같아 그래갖고 잘못 발행하면 한 장이 3장 될 수 있고요. 3장이 5장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잘못 발행했어. 그러면 그걸 또 없애는 세금계산서를 한번 또 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잘못하면 2개가 돼버려요. 왜냐면 처음에 잘못 발행한 거 하나, 얘를 없애주는 세금계산서 하나, 그 다음에 맞는 세금계산서 하나.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더니 예전에 한 분이 저 9번 발행했는데요. 근데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 가능한 얘기예요. 뭐 별거 없잖아요. 계속 틀려. 그리고 계속 발행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수업할 때 그런 거 있는데 한 번 틀리잖아요. 그러면 틀리기 싫어도 뒤에 가서 또 틀려요. 예.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틀리는 게 가장 좋지. 이게 틀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모두 다 그래요.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습관돼요. 그 다음에 14번 정답 4번입니다. 영주권하고 시민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는 국내에 며칠 이상이요? 183일 이상 있으면 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비거주자는 며칠 거주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183일 이내로 있으면은 비거주자가 되는 거고 그 이상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거주자가 되면 국내 소득하고 국외 소득하고 다 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제한 납세 의무자. 그래서 외국에서 돈 벌어와도 세금 내고 국내에도 세금 냅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어디 것만 세금 내요? 국내 것만.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예전 얘기들 막 연예인들 얘기 나올 때 있잖아요. 뭐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아니면 TV에서 그러다 보면은 좀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 얘기도 해요. 실제 군대 안 가려고 우리나라에 오래 안 있었다. 어느 연예인이 그런 얘기도 해요. 왜요?
날짜에 따라서 군대를 가야 되고 안 가야 되고 이것도 또 정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며칠인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일단 우리는 돈 관련된 거잖아요. 돈 관련된 건 며칠이 중요해요? 183일. 은지원이도 그거랑 연관이 있을 거예요. 은지원 씨하고 뭐 몇 명 있죠. 옛날 그 초창기 연예인들, 초창기 아이돌들 중에 간 애 있고 안 간 애들 있잖아요. 안 간 애들은 이제 그 날짜 지켜서 외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날짜에 이제 되면 또 한국으로 들어와서 했다가 그런 분들이 과거에 몇 명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행동 잘 안 하죠. 왜냐면 군대 안 갔다 오면은 쟤 뭐지? 쟤 이상한 애야. 근데 외국 국적자인데 군대 갔다 왔대. 그러면 오히려 인기가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엔 조금 안타까운 게 전 연애 프로나 그런 거 잘 안 보거든요. 드라마도 거의 안 봐요. 와이프 그냥 가끔씩 볼 때 뭐 더 솔로? 그 다음에 뭐 요즘은 그런 프로들 많잖아요. 소개팅 해주는 프로. 그래서 밤에 잠깐 와이프 뭐 하고 있나 보고 있으면 맨날 그런 거 보고 계세요. 예. 뭐 재방송을 보든 아니면 뭐 VOD로 보든 그런 거 보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요즘 이렇게 TV 보다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옛날보다 신인들이 많이 없어요. 가수들 빼놓고 가수는 빼고 배우라던가 이런 쪽 보면 아직도 옛날에 했었던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어. 맞잖아요. 언제적 조인성이고 언제적 누구예요. 근데 걔네들이 아직도 하고 있어. 그런 거 보면은 과거보다 어쨌든 돈 벌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쪽도. 그 동네도. 언제적 유재석이에요. 지금도 유재석이야. 언제적 신동엽이에요. 언제적 강호동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 동네도. 그런 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뭐 내가 할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 그래서 요거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업소득의 이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데요. 제가 두 가지는 순서대로 외우시라고 했었잖아요.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래서 보시면은요. 종합소득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요거랑 또 하나는 이월 결손금이 아니라 결손금 무슨 순서요? 처리 순서. 네. 아니, 결손금이 아니고 뭐였었지? 저쪽이었는데 또 갑자기 또 헷갈리네. 갑자기 순서는 생각이 나는데 요거 있었잖아요. 임해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 뭐요? 잉여금. 요 두 가지는 꼭 순서대로 외우시라고 했었었죠. 왜냐면 얘네 둘 다 나열하는 게 종종 나와요. 그래서 2번 맞아요.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맞죠 순서? 여기부터 스타트잖아요. 기타, 이자, 배당. 그래서 꼭 순서대로.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거기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 신고를 하였거나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계 신고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신고를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신고가 잘못됐어. 그럼 그냥 냅둬요? 아니죠. 다시 신고해야 되겠죠. 요때는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미신고일 때에는 인정 안 해요. 왜냐면 신고 안 했으면 국가에서는 이 사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때는 괘씸죄로 안 해주는데 추계는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리고 요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거기 3번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안 돼요. 요 두 가지 잘 물어봐요. 공제 불가능. 그래서 2번의 순서 잘 기억하시고 3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차이는요. 결손금은 올해 생긴 거고 이월결손금은 이전에 생긴 거예요. 오래 전에. 그러면 우리 법에는 거기 보시면 뭐 먼저 빼도록 되어 있냐면 올해 거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모자르면 옛날 거에서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맞아요. 결손금을 먼저 뭐 한다? 공제한다. 그래서 올해 거 먼저 빼고
그래도 남네. 그러면은 옛날 거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실무시험 1번 3월 21일 보시면은요. 차변의 외상 매입금 1100 SJ. 그 다음에 대변에 받을 어음 600 어디요? 영동. 그 다음에 나머지 500은 무슨 예금에서 드렸대요? 보통 예금 500. 그 다음에 4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자산 300. 그 다음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300. 그리고 지금까지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는데요. 퇴직금 준다 그러면 꼭 얘 찾으셔야 돼요. 퇴직금 주려고 쌓아놓은 게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게 얼마 있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대손 발생하면 꼭 얘 확인하잖아요. 무슨 충당금이요? 대손 충당금. 그것처럼 퇴직금 준다라고 나오면 얘 얼마 있냐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족하면은 얘는 무슨 급여로 쓰시면 돼요? 퇴직급여.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부족하면 대손상각비 아니면 뭐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제가 이거 왜 갑자기 얘기하냐면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요. 간혹가다 이럴 때가 있어요. 뭔가가 아무 생각 없다가 문제 푸는데 뭔가가 하나 딱 때릴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바로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 지금까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대손 충당금은 둘 중에 하나로 쓰잖아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58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자르면은 퇴직급여로 쓰는데 공장일 땐 5, 사무실일 땐 몇이요? 8. 그 다음에 5월 12일. 그래서 예전엔 이런 거 되게 잘 맞췄었는데 이렇게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설명하면 그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믿지 마세요. 잘 안 맞아요. 예전에 한참 초기 좋을 때 있었어요. 그때는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10개 찍으면 7, 8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10개 찍으면 한두 개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저 안 믿어요, 이제. 믿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왜 그러냐면 다 깨졌다니까요. 이게 있었어요, 패턴이. 근데 시험이 이제 오래되니까 그 패턴을 한 1년 동안인가 2년 동안에 다 깨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것도 예측이 됐어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하는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외적인 걸 한 두세 개 정도에서 하나 나올 거다. 이게 예측이 됐었어요. 근데 이것도 다 깨놨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안 찍어드려요. 예전에는 그 표도 드렸어요. 저한테 있어요. 네. 53회 때 뭐 나오고 아예 그 표로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저도 안 해요. 왜냐면 다 깨져 버려갖고 패턴이 없어요, 이제. 패턴이라 그래봤자 맨날 똑같죠, 뭐. 연말정산 무조건 나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무조건 나와. 나머지는 나도 몰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5월 10일은 면제 받았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4천, 상생.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얼마 나가셨어요? 3,8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면제 받았죠? 채무, 면제 2. 얼마요? 200.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4번입니다. 4번하고 5번. 그래서 두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5월 25일 증자했죠? 대변의 자본금 4,000원에 몇 주요? 5만 주. 그러면 2억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얼마 들어오셨어요?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예금으로 얼마 들어오셨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액면가는 5,000원이죠? 그러면 2억 5천. 그 다음에 통장으로 얼마 들어오셨어요? 2억.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있대요? 예, 2천. 그 다음에 손해는 얼마 본 거예요? 3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근데 줄일 수 있으면 줄이세요. 예, 저는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라고 써요. 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할발.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6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처분. 그래서 보시면은요.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5천, 그 다음에 전부 4,700만 원에 뭐 하셨죠? 처분하셨죠? 그리고 통장으로 돈 받았는데 얼마 빼고 받으셨어요? 4만 5천 원. 그래서 4,700에서 얼마 빼세요? 4만 5천 원 빼면 4,695만 5천 원. 일부러 이렇게 냈어요. 짜증나라고.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 얼마요? 304만 5천 원. 그래서 이거 이해하시려면 요거 기억나셔야 돼요. 유가증권의 주식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지금 문제가 처분이죠? 그럼 비용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틀리시는 분들 대부분 다 차변에다가 900번대 수수료 비용 써요. 근데 900번대 수수료 비용은 살 때예요. 팔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뭐 한다? 더한다. 그래서 지금 원래 300만 원 손해 났었잖아요. 근데 얼마 더 썼어요? 4만 5천 원. 그래서 304만 5천 원 뭐 난 거다? 손해 본 거다. 그러니까 얘는 어렵다라기보단 실수하기 딱 좋아요. 일부러 수수료 던져준 거예요. 뭘로 쓰라고요? 수수료 비용 쓰라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 은근 잘 맞추냐면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라는 걸 몰라. 네.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시험 본 문제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반은 아니었는데 한 분이 이제 놀러 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나 이 문제 틀렸는데 붙었다? 붙었으면 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불공 관련된 거였었거든요. 면세 관련된 것도 불공이잖아요. 나 이런 거 몰라. 괜찮아요. 붙으면 된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나 알아. 떨어졌어.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과정 중요치 않아. 뭐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그래서 6월 13일 보시면 제품을 팔았습니다.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대한여.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5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50.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차변에 판매 대금은 말해 받기로 했죠. 외상 매출금 1,650. 그 다음에 7월 2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카드. 그러면 카드로 사신 거죠. 매입의 카이마트. 그 다음에 차변에 어디로 갔느냐. 책상 사셨죠. 비품 2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20. 그 다음에 대변에 카드니까 미지 급금. 무슨 카드요? 세무카드. 그 다음에 9월 15일 생산부문의 매입거래처에다가 선물하려고 사셨죠? 매입의 불공 영선 역. 차변에 매입거래처니까 생산이니까 500번대 뭐요? 접대비 165만원. 보통예금으로 얼마 드렸어요? 30. 나머지는 미지 급금 135만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9월 22일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매입에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매입이 아니죠, 매출이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없죠? 그러면 뭐예요? 건배.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 줄에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래처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네. 되게 좀 애매하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품 매출 1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10, 그 다음에 뭘로 받으셨대요? 보통 예금 얼마 받았어요? 110. 그 다음에 9월 28일 원재료를 진행상사에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매입과세의 진행상사여. 차변의 원재료 5,000, 세금 500.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 줬죠? 1,500.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 얼마요? 4,000. 왜 합격률이 높은지는 대략 아실 거예요.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할만하잖아요. 네. 그리고 요만큼 풀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미터예요. 뭐냐면 푸는데 요 정도면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합격률 높고요. 이거 사람이 풀라고 준 거야? 그래 합격률 낮아요. 한 요 정도 풀면 거의 본인 예측이 얼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합격률 가서 보면 대부분 높아요. 네. 근데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100%는 아니니까. 근데 거의 그래요. 그 다음에 야 이렇게 내면은 욕하겠는데 그러면은 합격률 낮고 거의 그래요. 보면. 왜냐면 저희가 한두 개 푼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 풀고 그러니까 저희 수업 끝날 때까지 풀면 제 장담하는데 아마 탑3 안엔 들어갈걸요. 양으로는. 기출문제 푼 양으로는. 생각보다 기출문제 많이 못 풀어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3년 전인가 4년 전에 열받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교육을 갔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무조건 평일날 2주를 빠져야 돼요. 2주를 빠져야 돼서 다른 강사분한테 맡겨놓고 갔죠.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이죠. 네. 거기서 또 급하게 뽑다 보니까 연세가 좀 많긴 했어요.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갔다 왔는데 기출문제 하루에 하나 풀었대요. 전산액이 1급이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기출문제 하나 푸는데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강사분들이 저기에다 써요. 네, 거의 다 써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타이핑으로 하는 분들이 퍼센트로 치면은 아주 높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기에다 쓰면 속도가 안 나잖아요. 저도 저기에다 쓰면 글씨도 못 쓰기도 하지만 되게 오래 걸려요. 네, 아무리 자주 쓰셨던 분은 또 빨리 쓰다 보니까 앉아 계신 분들이 못 읽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로만 하는데 그래갖고 놀랬죠. 갔다 와서 이제 대화하는데 막 욕하더라고요. 저한테 욕한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때 더 빡세게 해드렸죠. 뭐 어떡하겠어요. 수업 때문에 말 나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더 빡세게 해주면 돼요. 네. 왜냐면 대부분 말 나오는 게 너무 천천히 해서 말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수강생 때문에 천천히 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본인 스타일이 원래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하고 이제 생각이 다르신 거죠. 저는 자격증 시험은 많이 풀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수업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고 그분은 이제 많이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일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요거 어저께 잠깐 연습한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4월에서 6월. 그러니까 이런 운도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추세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 X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선적 일자는 4월 6일,
통화 코드는 미쿡 USD. 환율은 선적일이 빠르니까 1150에 외환은 5만 달러. 그리고 어저께 푼 거랑 다른 게 여기에다가 ABC4 요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045100114770X 그 다음에 2022년 5월 1일 USD 미국. 그 다음에 환율은 환가일이 빠르니까 1130원 6만 달러. 그 다음에 DEF4 참 성의 없어요. 그 다음에 2022년 6월 29일 CNY 중국. 차이나 엔화래요. 그 다음에 환율은 170 위안이죠. 그 다음에 70만 위안. 그래서 그 중국 돈하고 우리나라 돈하고는 한 150배? 네. 1 위안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50원 전후. 네. 그 정도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70원 잡으면 얼추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 돈하고 우리나라 돈하고는 10배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얼추 맞죠. 베이징사. 그 다음에 실기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항상 뭐 누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고서 들어가시고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항상 이거 하실 때, 연습하실 때는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그래야 내가 확인하기 좀 더 편하니까. 그래서 매출 자료는 매출의 과세, 매출의 카과, 매출의 현과,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매출의 뭐요? 수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인데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10년 이내 것만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내 거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건 넣으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요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대손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어음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 근데 거기 보시면 부도가 몇 월 달에 났죠? 9월 25일. 그러면 6개월 지나면 언제예요? 내년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대손은 요렇게만 넣어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00만 넣어야 돼요. 왜냐면 그 위에 있는 마이너스 300은 올해 넣어야 돼요? 내년에 넣어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기 위에 보시면 7점이죠. 하나 틀리면 몇 점인지 모르는데 분명히 점수는 줘요.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뭐 5점이 될 수도 있고 6점이 될 수도 있고 4점이 될 수도 있는데 몇 점인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속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약간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100%는 아닙니다. 합격률 조정할 때 써먹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협회에서 있다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서 1번은 8억에 8천. 그 다음에 3번 조심하셔야 돼요. 6천에 600이에요. 왜냐면 신용카드하고 뭐예요? 현금영수증 포함이죠.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은 5번에 6천, 7번에 2천, 여기 8번 가서 마이너스 얼마요? 200. 이제 요거 틀렸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는. 그 다음에 매입 자료. 매입 과세 일반. 그 다음에 매입 과세의 고정인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매입 과세 고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죠? 매입 불공의 고정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여기 10번에다가는 6억 1000에 6100. 그 다음에 여기 11번에다가는 저기 9000에 얼마예요? 900 치고 16번 찍고 50번 가서 얼마에 얼마요? 3000에 300. 그래서 불공은 몇 번 넣는다? 2번.
그 다음에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얼마요? 300.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수취했는데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게 1000에 100이 있대요. 여기죠? 38번. 왜냐면 예정신고 누락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얼마요? 1000에 100. 그 다음에 가산세는 안 해도 돼요. 매입 가산세는 언제만 하는 거냐면 매입 관련된 가산세는요. 이중공제나 뭐 했을 때요? 과다환급했을 때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납부세액 이렇게 구한다 그랬잖아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요? 매입세.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빼먹으면 좋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뭐 많이 내니까? 세금 많이 내니까. 근데 누락했대. 그러면 땡큐죠 오히려. 근데 이중공제하면 2번 뺀 거잖아요. 그럼 괘씸죄죠. 왜요? 한 번 빼라 그랬잖아요. 2번 빼면 국가한테 안 좋은 게 나타나잖아요. 맞죠? 네. 과다환급. 과다환급도 많이 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타가 나는 거죠. 뭐 300을 쳐야 되는데 3000을 쳤다던가. 그러면 많이 돌려받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데 나머지는 세금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늦게 받은 것도 세금 내요. 네. 우리 여기 가산세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지연수치. 늦게 받은 거 세금 냅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전송이에요? 거기 밑에 거. 무슨 전송? 지연 전송. 그래서 지연 전송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500. 끝. 이상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떨 때 가산세 내는 거냐면 말 안 들었을 때. 국가에서 늦게 전송하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전송하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 정상적이 뭐예요? 발급일 다음 날까지 하라고 했었죠. 근데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러면 뭐 냅시다? 가산세 냅시다. 네, 받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 가액이 얼마 이상이요? 3억 원 이상. 근데 우리가 거래한 데가 3억 원이 안 돼. 그러면 종이로 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받는 건 상관이 없고 우리는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니까 발행할 때는 꼭 뭘로 해야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거 문제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늦게 받을 때거나 안 받았을 때. 그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정상적인 거래인데 세금 계산서 안 받았어. 그걸 일명 무자료 거래라고 하거든요. 이거 하다 걸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료 거래로 하는 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들도 많이 하잖아요. 물건 살 때 현금 주고 그냥 오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자료 거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건 건들지 않지만 실제 회사들에서 요즘엔 거의 안 해요. 근데 과거에는 무자료 거래들도 많았었고 세금 안 내려고 세금 안 주고 세금 안 내려고 이제 무자료 거래도 있었고 과거에는 이제 일명 그 가짜 세금 계산서 발행해서 주고받는 경우들도 많았었죠. 거래 안 했는데 일명 세금 계산서를 사고 파는 거예요. 네.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그거는 100만 원에 사고 파는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 세금 줄이려고. 그런 게 과거에는 많았었죠. 근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그런 행동을 못 해요. 왜냐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그게 되잖아요. 전송 받으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있어. 이런 걸 옛날보다는 더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거든요. 국가 자체에서.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공정사회까지는 모르겠는데 완벽하게 공정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장난치시는 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최근에 대박난 거 하나 봤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 나왔는데요. 금 판다고 인터넷 사이트에다 올렸대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때 얼마라 그랬더라. 어쨌든 몇백인 거 보니까 좀 두꺼운 목걸이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저희 아버지 거 하나 노리고 있거든요. 네. 3냥인가 4냥 정도 되는 거. 한 30돈인가 40돈 되는 거 있어요. 목걸이. 네. 옛날 그 부모님들은 그런 거 있어요. 뭐 제가 하나 노리는 게 있어요. 하고 다닐 건 아니고 팔려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판다고 인터넷에 올렸대요. 근데 이제 금은방 한다는 사람이 어디 금은방으로 와라. 내가 사겠다. 그 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사람이 거기 금은방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한 거래요. 좀 이따가 사람이 금 들고 갈 거니까 그거 받으시고 송금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이에서 돈만 가로챈 거예요. 네.
근데 잡히긴 했어요. 잡히긴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한 1억 정도 벌었었대. 왜냐면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이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장난을 그렇게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통장에 넣어주고 좀 이따 내가 사람 보내서 금 갖다 줄 테니까 금 받으시라. 갖다 주고 돈 주세요 그랬는데 나는 이미 돈 보냈는데요. 이렇게 된 거였죠. 머리가 좋은 거죠. 예전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우리 보이스피싱 난리라 돈 입금되는 게 금액이 일정 금액 넘어가면 30분인가 1시간 후에 돈 뺄 수 있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초반에 그거 갖고 사기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잡히긴 했는데 꽃집에 가서 코로나 전이에요. 꽃 유행했었던 게 돈꽃이 유행했었어요. 그래갖고 돈 100만 원어치 만들어서 보내달라.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받으러 간 거예요. 100만 원어치 그 돈꽃을. 그다음에 받고 입금을 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출금이 안 되죠. 그 사람이 그 입금 빠져나가기 전에 은행에 가갖고 이거 잘못 보낸 거다. 취소해갖고 돈만 빼갖고 도망간 거죠. 대한민국 사람 머리 좋다니까요. 그 머리를 항상 이상한 데 써서 그러지 머리 진짜 좋은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영업사원 출장용 차량에 대한 전액을 가입 당시 보통예금으로 했는데 7월 달로 나오면 분개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성급비용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영업이니까 몇 번대요? 800번대. 보험료 얼마요? 500.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억 원 3% 9월 1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월할 계산. 이제 하도 많이 풀어서 대충 어떻게 하는지 딱 보면 감은 오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억에 몇 프로요? 3%. 그 다음에 곱하기 9월 달이니까 9, 10, 11, 12에서 몇 개월이에요? 4개월. 그래서 12분의 몇이요? 4. 그래서 계산기가 꼭 있어야 돼요, 세무는. 근데 최근에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산세가 잘 안 나와요. 맞죠? 지금까지 저희 풀면서 가산세 그 연습했을 때보다는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게 요즘 시험 추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시스템적으로 너무 이제 잘 돼 있어서 과거보다는 가산세를 낼 확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실수를 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우리가 3개월 동안에 세금계산서 얼마 발행했는지 다 떠요. 왜냐면 발행할 때마다 전송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토탈만 맞추면 돼요. 전체 금액이 거기에 있는 금액하고 맞냐 틀리냐. 그래서 과거보다는 실수할 확률은 많이 줄어들긴 했죠. 그래서 이자 줘야 되죠. 빌렸으니까 줘야 되니까 뭐요? 이자 비용 얼마 줘야 돼요? 200. 그 다음에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3번은 요거 계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틀린다라기보다는 헷갈려서 틀릴 확률이 좀 있는 문제세요. 3번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당사가 기말에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추가 정보를 고려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그래서 원재료가 원래는 얼마예요? 150. 그 다음에 제공품은 63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품은 얼마예요? 650.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매입한 원재료 194만원 중 운송 중 선적지죠? 그러면 선적지면은 우리 회사 거 맞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194만원. 그 다음에 제품 중에서 적송품은 수탁자가 팔아야 되는데 보유 중이죠? 그러면 요것도 우리 회사 거 맞아요. 그래서 485만원. 이렇게 더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50에다가 194 더하면은 344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650에다가 485만원 하면은 1135만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동 결산 가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가 아까 344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630.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1135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보시면 1%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상 매출금만이에요. 그러면 대손상각 가셔서 외상 매출금만 냅두고 나머지는 뭐 하세요? 지워요. 그리고 무슨 반영? 결산 반영.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5번이에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5월 20일.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시면 1월 미만의 기간은 몇 달로 하래요? 한 달로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됩니다. 영업권이 현재 3천만원 있죠? 잔존가치 없죠? 그러면 나누기 몇 년이요? 5년. 그 다음에 곱하기 12분의 5월달부터니까 8개월이죠? 그래서 12분의 몇이요? 8. 이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12분의 8에 대한 힌트는 월할 상각이에요. 월할 상각 나오면 몇 분의 몇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근데 이거 왜 해주셔야 되냐면 감가상각이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치예요? 이게 원래는 1년치. 근데 우리는 지금 몇 월 달에 구입했다? 5월 달에. 그러면 5, 6, 7, 8, 9, 10, 11, 12에서 12분의 몇이요? 8까지 해주셔야 맞는 거예요. 3,000 나누기 5 나누기 12 곱하기 8 하면 400 나옵니다. 입력은 대빵 쉬워요.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F 무슨 건이요? 영어권. 아까 400 나왔죠? 끝.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전표 추가. 그리고 얘 꼭 보고 나오세요. 또 나중에 또 자동 결산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막 하다 보면 저거 은근 신경 쓰여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끝까지 하고 쉴게요. 원천징수.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또 급여 자료죠. 참고로 요즘 시험은 급여 자료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사원 등록을 과거에 너무 많이 내서 요즘 추세는 사원 등록이 1년에 2번 나온다라고 치면 급여 자료가 한 4번 정도? 요즘에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수당공제 가셔서 여기 보시면 기본급 여, 상여, 부, 직책 여, 그 다음에 월차 부. 그 다음에 식대 봤더니 당사는 모든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며 비과세래요. 여. 그 다음에 자가운전 봤더니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교통비 안 주죠? 그러면 여. 그 다음에 연장수당이 야간근로수당이거든요. 근데 별도의 내용 없죠? 네, 그러면 그냥 여로 하세요. 네, 근데 원래는 여기 밑에 보시면 생산직만 돼요.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요게 제일 안전합니다. 부로 하시고. 왜냐면 이분 무슨 직이에요? 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이면 사무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부로 바꾸시고 과세에서 거기 무슨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장수당. 그 다음에 뒷페이지 위에 보시면 기업 연구소 연구보조비로 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과세의 연구보조비 하시고 F2 연구 치면 여기 그 기업 연구소 뭐예요? 연구보조비. 요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하나는 꼭 뒤에 다음 거 있나 확인 먼저 하세요. 네, 이거 은근 잘 놓칩니다. 바쁘다 보면 특히.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시죠. 9월이고요. 며칠이냐면 날짜가 10월 10일. 거기 지급일이라고 쓰여 있죠. 몇 월 며칠이요? 10월 10일. 그래서 여기는 10월 10일. 그 다음에 김현철님 250 직책
30, 아이고, 식대 15, 그 다음에 자가운전 30, 연장 20, 연구보조 30. 그 다음에 국민연금 146250, 그 다음에 건강보험 104970, 그 다음에 10750, 고용은 26,000원, 그 다음에 110430에 11040. 되셨습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가셔서 앞에는 9월, 비속기간은 9월이에요. 근데 이거 몇 월 달에 줬죠? 네, 그래서 뒤에는 몇 월이요? 10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가셔서 전월미환급 얼마였었죠 아까? 18만원. 그래서 이렇게 18만원 쳐주시면 끝. 그래서 요거 잘 안 나오거든요. 날짜 다른 거. 대부분 9월이면은 뒤에도 몇 월이에요? 9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요런 자잘한 거를 만져야 될 때 있어요. 근데 은근 이런 건 신경 안 쓰면 놓치기 어때요? 쉬워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최민국님.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소득명세, 월세주택, 임차 차입명세, 연말정산 입력. 그래서 하나씩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가셔서 사원에다가 몇 번 넣어주세요. 102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일단은 소득명세 갈게요. 근데 요게가 조금 불편해진 게 최대화를 안 하면 얘가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 안전양회 부 그 다음에 114860162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5월 31일 1800에 200.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서 건강보험이 785, 그 다음에 장기가 496, 그 다음에 고용이 134, 연금이 960, 그 다음에 세금은 245, 876, 24, 587. 그래서 거기 밑에 삼각형이 환급받은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보험료부터 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자동차는 되는데 뭐는 안 돼요? 저축성은 안 되죠? 그래서 자동차 얼마요? 75만원. 그 다음에 의료비 보시면 치료 목적 되고 신용카드랑 이중공제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거 안 돼요. 왜냐면 치료 요양 목적이 아닌 한약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건강 증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약이든 보약이든 그거보다는 지문에 이게 무슨 목적이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 목적이 없으면 한약은 치료 목적이에요. 보약은 뭐예요? 몸보신. 그래서 보약 아무 말도 없을 때. 그래서 요즘엔 웬만하면 이런 문구 다 줘요. 왜냐면 이거 안 주면은요 싸움 나요. 왜냐면 우리 집에선 한약도 보약이고 보약도 한약이잖아요. 이거 구별해서 쓰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대부분 다 보약 보고 한약이래. 한약 보고 보약이래.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 웬만하면 이 문구를 줘요. 치료 목적이냐, 치료 목적이 아니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시력보정용 안경은 얼마까지 된다고요? 50만원. 그래서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가셔서 다 최민국으로 넣을게요. 그래서 F2 최민국 하시고 첫 번째로 아까 300 아이고 건수 한 건인데 왜 또 136건 130이 아니고 360만원. 그 다음에 치료 목적 안 되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 한 건에 55만원.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 당시에는 이게 없었던 시절이에요. 이거 생긴 지 작년 말부터 시험 문제 냈거든요. 그래서 작년 전에는 예전에는 여길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다 직접 타이핑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눌러지게 바꿔놨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안경 55로 했나요? 이런 바보. 안경 얼마예요? 50이죠. 55로 썼네요. 50. 그 다음에 교육비 대학원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대학원 누구만 된다고요? 본인만. 그래서 아무 말도 없으면 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영어학원비 업무하고 관련 있어도 안 돼요. 학원비 누구만? 미취학 아동. 아니면 학원을 저기를 다니면 돼요. 직업능력 훈련 시설로 인정받은 학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학원들에서는. 왜냐면 이거 다 노동부에다가 보고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이게 다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안 맞춰서 하면은 1년 후에 인증 못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 학원들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영어 학원도 가능하거든요. 재직자반은. 근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일반 학원이 그거를 맞추기가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은 됩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종교단체 되고 종교단체 외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종교단체 단기, 종교 외 단기에다가 얼마요? 10만원. 그 다음에 종교단체는 제일 밑에 있죠. 제일 밑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300.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은요. 기본까지 됐고 신용카드. 그래서 신용카드 가셔서 신용카드 3,4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은 법인의 비용이죠. 허리디스크는 되는데 법인의 비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2,60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현금 영수증 250 있는데 대중교통 얼마예요? 30. 그 다음에 공연 얼마예요? 12만원. 그래서 42만원 빼면은 208만원이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 얼마예요? 208만원. 되십니까? 그래서 비용은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냐면 비용을 넣어주면 두 번 혜택 받는 거예요. 회사에서 비용 혜택 받고 나는 세금 공제 받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웬만하면 이중 공제는 많이 안 돼요. 의료비랑 그 다음에 저기 교복 구입비랑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 학원비. 그런 거 빼놓고는 거의 이중 공제가 쉽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까지 됐고 이제 월세 넣으러 갈게요. 여기 월세 가셔서 임부자. 그 다음에 641124107584. 그 다음에 유형은 F2 다가구.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은 5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1 2022년 12월 31일 연간 월세는 840. 끝. 그리고 시험 때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요 밑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3억 원 이하여야 되고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여기 다 써 있죠. 그래서 헷갈리시면은 아래쪽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저냥 나쁜 시험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까 잠깐 합격들도 보긴 봤지만 이 정도면은 평균치보다는 좀 더 쉽게 나온 거예요. 근데 최근 시험이 좀 쉽게 나오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왜냐면 최근 시험 어려운 게 30몇 프로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잘 나온 게 30몇 프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 시험 괜찮아 그러면 한 50%는 나와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 박앤세일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가 합격률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그건 참고하시고. 네, 잠깐 쉬었다가 5시 10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